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서양 문제는 또 서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구일까? 자, 갑. 국가의 단일한 최고 권력인 입법부는 사회에서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서 인민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어떤 학생들은 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인민이라는 게 뭘까? 인민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people이에요. people. people을 우리말로 하면 그냥 사람. 국민하고 같을까? 국민하고 달라. 그럼 뭐야? 이것은 자연 상태의 사람. 그걸 인민이라고 번역을 해. 사회학에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자연 상태의 사람들. 자연 상태? 사회계약설? 그지? 우리 사회계약설에서 자연 상태. 거기서의 인민들. 얘네들은 무슨 권리가 있지? 자연권. 줄줄 나온다. 자연권.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근데 그것을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잠깐만 있어봐. 국가가 만들어졌네, 이미. 그지? 이런 자연권을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게 바로 입법부다. 행정권이 이러한 입법부의 업무를 무력에 의해서 방해할 때 인민은 그것을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리뿐만 아니라 예방할 권리도 가진다. 근데 우리 보통 삼권 분립 얘기하잖아요. 삼권 분립,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요거는 이제 몽테스키웨 때 이루어졌지. 그러면은 그 전에는 로크, 이권 분립, 입법부, 행정부. 그 중에서 입법부가 최고 권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크다. 그지? 특히 재산권 있으니까 로크다. 자, 그 다음에 을은 누굴까요? 우리 각자는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둔다. 자, 일반 의지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일반 의지. 다수의 사람들이 결합하여 스스로 일체를 형성한다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공동의 보전과 일반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라는 단 하나의 의지만을 갖는다. 일반 의지라는 말을 쓴 사람을 기억해야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일반 의지라는 말을 쓴 사람 누구야? 루소야, 루소. 일반 의지. 잠깐만 한번 볼까요? 루소의 사회계약론인데, 여기 보면 루소 사회계약론 앞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 우리들 각자는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하여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맡기고, 그런 정치 조직 속에서 우리 모두는 각 구성원을 전체 가운데 불가분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계약을 통해서 만든 게 국가잖아. 근데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게 어떤 일반 의지죠. 이 일반 의지는 뭐야?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야. 공적인 인격이야. 그래서 특히 이제 루소가 썼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의지는요, 특수 의지, 개별적인 개인들이 가지는 특수 의지하고 대립돼. 조금만 더 볼까? 자, 우리는 개인의 힘 이외에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자연적 자유와 일반 의지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사회적 자유를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네. 자, 어쨌든 루소입니다. 자, 그러면 자, 갑은 자연 상태에서는 분쟁을 해결해 줄 재판관이 없다고 본다. 자, 사회계약설에서 자연 상태에서는 아직 국가가 생기지 않아. 국가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쟁을 해줄 재판관이 없어. 이게 루소거나 로크거나 간에 사회계약론에서 자연 상태에서는 분쟁을 해결해줄 재판관이 없어. 그러니까 맞아. 자, 을은 이상적인 국가는 절대군주제가 시행되는 국가라고 본다. 절대군주제가 시행되는 거를 보는 사람은 이게 홉스잖아, 그지? 홉스. 근데 이 홉스가 없으니까 이거는 틀렸네. 자, 디귿. 을은 사유재산 제도가 인간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을이 누구였지? 루소. 루소는 사유재산 제도가 인간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고 보나요? 네, 맞습니다. 자, 요것도 모를 거예요. 요것 좀 설명을 하면, 자, 루소가 쓴 책들이 이 위에다 쓸까? 루소가 쓴 책들이 이제 많잖아. 에밀, 사회계약론, 유명하죠? 또 하나 유명한 책이 있어. 인간 불평등 기원론. 자,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연인들이, 이것도 사회계약론을 설명하는 건데, 자연인들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얘네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가운데 있는 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뚝을 박습니다. 자기 집 주변에다가 말뚝을 박습니다. 그리고는 야, 이 땅은 내 땅이다.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변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왜냐면 땅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지.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쫄래 가서 여기다가 감자를 심어. 그래서 감자를 막 캐내. 그랬더니 이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이 막 가서 몽둥이로 패면서 야, 이 도둑놈아 그래.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맞다가 몽둥이로 맞다가 문득 알게 되었어. 뭘 알게 됐을까? 나도 얼른 가서 울타리를 쳐야지. 자, 뭔가 심상치 않아? 자, 이 사람도 얼른 울타리를 쳐. 얼른 울타리를 쳐. 이게 이 사람은 울타리를 못 쳤네? 응. 자, 어떤 사람은 자기 땅을 넓게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땅을 좁게 가지고 땅이 없는 사람도 생겼어. 자, 왜 인간은 불평등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재미있는 설명입니다. 그게 이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루소는 사유재산 제도가 바로 인간 불평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답은 기역 디귿이다. 자, 리을도 한 번 더 봅시다. 갑을은 사회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저항권이 상실된다고 본다. 이건 뭐 만약에 이걸 갖다가 누구지? 저기 홉스로 해석했다면 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둘 다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뭐 어차피 틀렸다, 그지? 더군다나 로크 같은 경우에 저항권, 루소 같은 경우도 저항권,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건 사회계약이 체결되어도 자신의 어떤 자용권을 몽땅 양도하지 않고 저항권을 남겨두기 때문에 저항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 예, 답은 여전히 기억 디귿입니다.